신생아의 건강상 주의할 점. 자, 엄마들이 조금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게 참 많아요. 그리고 지식이, 의학적 지식이 굉장히 최근에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자, 우선 첫 번째는 이제 애들 건강상에 중요한 것은 뭐가 있냐면 우선 카시트를 써야 돼요. 첫날부터. 예를 들어 애기 놓고 난 다음에 바로 도당날 태어나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그럼 그때도 카시트를 써야 돼요. 어릴수록 카시트를 써야 안전해요. 하지만 이제는 3세, 4세까지도 카시트가 허용하는 한 디보기로 고정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만약 2돌, 3돌까지 됐을 때는 항상 거기에 맞는 카시트로 바꿔줘야 돼요. 디보기로. 그리고 침대에 올려두면 안 돼요. 애들은요, 침대에 올려두면요, 아빠가 쿵 하고 앉으면 튕겨나가요. 그럴 수도 있네요. 네. 맞네요. 실제로 1개월짜리가 손을 꼼지락꼼지락거리다가 옆으로 떨어지는 애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절대 침대에 올려두면 안 돼요. 무조건 떨어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애 흔들지 말란 말 참 많이 들어봤는데 애기를 흔들지 이렇게 어르는 거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흔들지 말라는 건 예를 들어 체벌 금지된 나라에서는 자꾸 흔들죠. 너 조용해. 그러면서 고개가 왔다 갔다 그럴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흔들지 말라는 이야기. 안아주거나 이게 흔들어주는 거야. 이런 건 상관없어요. 근데 네.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카시트 안 타고 브레이크 잡을 때 그럼 고개가 확 꺾이잖아요. 이게 흔드는 것보다 더 충격이 돼요. 네. 그리고 엎어져면 안 돼요. 노련사가 증가되죠. 그래서 엎어져오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 중요한 것은 최근에 또 지침이 바뀐 게 뭐였냐면 애들은 신생아 때부터 터미타임을 해줘야 돼요. 터미타임이 뭐냐면 애를 엎어서 놀게 하라는 거죠. 어떻게? 기저귀 갈 때마다 애들을 터미타임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1개월만 지나면 이제는 기저귀 갈 때마다 한 5분 이상을 터미타임 들어가 돼요. 하루에 몇 번씩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머리가 한쪽으로 눌립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할 것은 애가 머리가 한쪽이 이제 신생아 때 보면 요즘에 산후조리에 맡기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애들 보면 간혹 가다가 머리가 한쪽이 찌그러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한쪽이 찌그러지고 눌린다 생각이 들면 머리를 반대쪽으로 조금 돌아가는 연습을 좀 해줘야 돼요. 그다음에 속삭이 사는 것도 이제 몇 년 사이에 지침이 바뀌었는데 이제는 속삭이 꼭 사람만 안 합니다. 특히 2개월만 돼도 속삭이 싸서 재우지 말라 그래요. 속삭이 쌀 때도 다리는 싸면 안 돼요. 다리는 이 싸면 엉덩이가 안 딱 된다. 이 다리를 일자로 해버리면 애들이 고관절 탈구가 되기 쉬워요. 그래서 따더라도 다리는 움직일 수 있게. 다리는 그리고 잘 때는 속삭이 사서 재우는 거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우주복 입히면 되고요. 네. 그리고 뭐 약 같은 것도 열난다고 뭐 다리 이런 거 함부로 먹이면 안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예방 접종이 애들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데 엄마들이 제일 첫 번째로 고민하게 되는 접종이 BCG예요. BCG. 근데 BCG가 또 엄마들이 고민하게 돼요. 왜? BCG는 두 종류가 있어요. 이걸 부모가 선택해야 돼요. BCG는 피니용, 경피용 두 가지가 있는데 자 피니용은 무료입니다. 근데 경피용은 이거는 비용을 부담하셔야 돼요. 네. 그런데 피니용은 문제가 뭐냐면 이게 정확히 놓기가 힘들어요. 양은 정확히 잴 수 있는데 애들 피부에 넣는 테크닉이 어려워요. 진짜 고도의 테크닉을 요구해요. 경피용은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표준화된 방법으로 설명서로 찍으면 되니까 이건 그냥 정확히 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피니용은 굉장히 아파요. 그리고 경피용은 별로 안 아파요. 더 중요한 것은 피니용은 부작용이 경피용보다 많습니다. 이게 부작용이 뭐가 있냐면 곰고 임파선이 붙는 이런 부작용 피니용이 경피용보다 6배 반이 더 많아요. 의사들이 피니용을 놔준 의사가 별로 많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작용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그런데 부작용도 사실은 전부 다 생기는 게 아니고 소수에 생기기 때문에 맞을만 해요. 효과 둘 다 좋아요. 똑같이 좋아요. 둘 다 효과 좋기 때문에 그런 거 따질 필요 없고 하여튼 부작용 문제, 비용 문제 그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생각할 것은 로타 백신도 또 선택을 해야 돼요. 로타는요, 둘 다 거의 100% 효과가 있어요. 사실은 로타는 아무거나 맞아도 돼요. 효과가 거의 100%예요, 둘 다. 네네. 엄마 마음대로 맞으면 되고요. 폐구균 같은 경우는 두 종류가 있어요. 시가 백신은 10가지를 폐구균 예방하고 13가는 13가지를 예방합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엄마가 뭐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 네, 선택하시면 하나 중요한 되고. 것은 수막구균은 별로 권장 안 합니다. 수막구균 백신은- 백신을 또 맞추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 우리나라 소아과학계에서도 권장하지 않고 최근 3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수막구균이 18세 이전에 발생 0이에요. 때문에 당장 이거는 어린애들한테 걸리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소아과학계에서는 이거 아예 권고 안 한다는 거. 그리고 수학부는 권장하지 않고. 중요한 건 부모 건강도 중요해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엄마들은 요즘 100일 이상 맞거든요. 네, 아빠들도 맞아야 돼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맞아야 돼요. 100일에.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3번을 맞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70년대에 DPT를 맞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50년대 말이 들어왔는데 네. CM 중반까지 우리 먹고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예방주사 맞은 사람 별로 없어요.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 연세에는 DPT 안 맞은 사람이 거의 태반이에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는 대부분이 아마 3번을 맞아야 될 사람들이 많아요. 폐연관염 안 맞은 사람들은 엄마 아빠 다 맞아야 되고요. 네. 요즘에 젊은 엄마들 같은 경우는 수두를 어릴 때 걸리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두 안 걸린 사람도 해야 되고 무슨 분들은? 코로나 백신을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 네. 예, 백신 코로나 모유수 중에도 코로나 백신 맞는데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고. 예, 그리고 임신 중에도 미국이나 만나에서는 맞을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직까지 좀 보수적으로 아직 데이터가 적다는 이유로 아직 임신부는 코로나 접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임신 중에도 코로나 백신을 맞을 수 있다. 그건 선택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이 말 드리는 이유는 내가 주사 맞았는데 임신된 거 모르고 맞았다.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네. 그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큰일 난 거 아니냐. 나라에서는 임신 중에 맞기 때문에 실수로 맞아도 걱정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네. 그것 때문에 실수로 맞더라도 어머니 걱정 안 하셔도 예.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예. 우리 가족 챙기러 간다. 우리 아가, 우리 부부,
부모님까지 프리베나 13으로 챙기러 간다. 아직 안 챙기셨어요? 세계 판매 1위 프리베나 13. 화이자가 만듭니다.